자, 지난 시간에 배운 플립플롭에 대한 내용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 시간까지 배웠던 거는 이런 조합 논리 해로였어요. 엔드 게이트, 오어 게이트 등등과 먹스, 애더 이러한 조합 논리 해로는 입력값이 항상 출력이 바로바로 반영되죠. 그래서 문이 항상 열려 있는 식과 같아요. 그래서 항상 사람이 입구를 통해서 들어올 수가 있죠. 하지만 지난 시간에 배운 순차 논리 해로는 트리거 되었을 때에만 입력값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특정 시간 동안에만 문이 열려 있다든가, 그래서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문이 열려 있어서 그동안만 우편물을 받을 수 있다든가, 아니면 우체통처럼 우체통에 편지를 넣더라도 특정 시간이 돼야지만 우편물을 수거해가는 그런 방식이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일정 시간 동안 열려있는 방식이 바로 레벨 트리거 되었고, 특정 시간에만 딱 해당되는 내용을 가져가는 게 엣지 트리거 방식이었어요. 문이 잠깐만 열렸다가 바로 닫히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 두 가지 타입 SR과 D, 렛치와 플립플랍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래서 이 렛치는 주로 이 레벨 트리거 방식. 그래서 들어오는 클락 펄스가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1일 때에만 레벨이 1일 때에만 값을 받아들이는가, 반대로 0일 때에도 받아들이는 것도 가능하기는 해요. 그리고 또 엣지 트리거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로 상승할 때에만, 또는 반대로 이렇게 하강할 때에만 값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딱 상승할 때, 하강할 때만 문이 열렸다 닫혔다, 그때만 순간적으로 바로 열렸다 바로 닫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특정 시점에서만 이 트리거 되는, 엣지에서 트리거 되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 렛치와 플립플랍, 그래서 SR과 D타입에 대해서, 두 가지 타입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게이티드 렛치인 경우에는 이렇게 이네이블 신호가 있어서 게이팅을 해주게 되죠. 입력 신호가 이네이블이 1일 때에만 안쪽으로 들어가서 동작하게끔 해줍니다. 그래서 이네이블이 0일 때에는 S하고 R이 무슨 값이든 상관이 없이 안쪽으로 신호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값이 유지가 되고, 이네이블 1일 때에만 동작을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SR 렛치 같은 경우에는 S가 의미를 set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set의 의미는 이 출력 값을 1로 만드는 값, 이 Q 값을 1로 만드는 값이라고 했었어요. 그 다음에 reset은 이 Q 값을 0으로 만드는 값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S가 1일 때에는 여기가 1 되고, R이 1일 때에는 이게 0이 돼요. 하지만 내부 동작은 S가 1일 때 Q바가 0이 됨으로써 얘가 1이 된다고 썼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1이면 여기가 0이 되고, set은 1이면 Q가 0이 되고, 그래서 얘가 반대가 되니까 1이 되고, 근데 둘 다 이렇게 1일 때에는 이 초록색 표시는 얘도 1 되고, 얘도 0이 되고, 얘도 0 되기 때문에 00이 된다고 했었죠. 근데 이러한 상황은 피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이는 결국 S하고 R이 동시에 1이 되는 경우에 발생하기 때문에 이 입력 부분을 이렇게 묶을 수가 있죠. D로 묶고, 여기는 not에서 들어가서 항상 여기가 0이면 1, 1이면 0 해서 반대로 들어가도록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상황이 되고 0, 1, 1, 0이 되죠. 그 S가 G가 돼서 G, 0, 1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 Q가 이 D값을 그대로 따라오고 Q반은 그거에 대해서 반대되는 값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D 렛치가 된다고 설명을 한 바 있었죠. 심볼도, 로직 심볼도 잘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얘는 SR, 입력값이 2개 들어가고 이네이블 신호가 이렇게 있지만, D타입 같은 경우에는 R이 없고 S-는 이렇게 D만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앞서 살펴본 게이티드 렛치를 이렇게 마스터 슬래브 구조로 연달아서 연결을 하게 되면, 연달하고 또 이네이블 신호가 한쪽은 그대로 한쪽은 이렇게 not에서 들어가게 되면 얘가 동작할 때 얘는 멈춰 있고,
얘가 동작할 땐 얘가 멈춰있게 되죠. 그러니까 이 enable 신호가 여기에 1이 들어갈 때는 여기가 0이 들어가고, 반대로 여기가 0이 들어가면은 여기가 1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했었어요. 자, 이 특성을 이용하면 enable이 여기 요 클락 펄스가 요 상황일 때에는 앞쪽 부분만 켜지기 때문에 그때 SR 신호가 요 내부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에는 요 낱기호 때문에 뒷부분만 활성화가 돼서 그럼 요 마스터 부분에 있던 신호가 요 슬레이브 부분으로 신호가 전달돼요. 결과적으로 이때 마스터에서 슬레이브로 변경되는 순간 결과적으로 요 Q 신호가 바뀌게 돼서 클락이 내려갈 때, 즉 네거티브 엣지에서 Q가 바뀌게 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네거티브 엣지 트리거드 플립플랍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클락 들어가는 신호는 이렇게 세모로 표시를 하고, 이렇게 네거티브에서 동작을 하게 되면 이렇게 동그라미, 낫을 의미하는 동그라미를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의 의미는 엣지에서 동작하고, 요 동그라미 때문에 네거티브에서 동작을 한다가 돼요. 그래서 아까 봤던 진리파와 거의 비슷한데, 여기가 레벨이 아니라 0일 때, 1일 때가 아니라 이렇게 클락이 내려갈 때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플립플랍은 이 부분이 클락 엣지로 바뀌게 되는 것이 바로 플립플랍이에요. 마찬가지로 또 입력 신호를 이렇게 묶어버리면 D타입 플립플랍이 되죠. 그래서 진리표도 보면 아까랑 동일한데 이 부분이 레벨이 아니라 엣지에 따라 이렇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네거티브 엣지일 때 동작하는 플립플랍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지난 시간 복습을 했고, 오늘은 지난 시간에 다루지 않은 요 JK 렛치 플립플랍, 그리고 T 렛치 플립플랍, 그리고 추가적인 플립플랍에 관련된 사항들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JK 렛치와 플립플랍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게이티드 JK 렛치가 나오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이 게이티드 SR 렛치로부터 다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 SR 렛치 같은 경우에는 S하고 R, 셋과 리셋이 둘 다 1이게 되면 00이 된다고 썼어요.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요 S하고 R을 이렇게 묶은 것이 D 플립플랍이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 대신에 또 다른 방법으로 요 S하고 R이 모두 1일 때를 다른 방법으로 또 처리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요 JK 렛치입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Q와 Q바에서 D로 이렇게 돌아가는 피드백을 만들 거예요. 이렇게 피드백을 만들게 되면 1, 1일 때 얘는 00이 돼버려서 안 된다. 이런 상황은 피해야 된다고 했었죠. 그 대신에 1, 1일 때에는 여기는 Q의 나타난 값이 여기는 Q 값이 와요. 그러니까 00일 때는 원래 기존의 값 유지하는 건데 1, 1일 때에는 요 값이 1로 해서 이 두 값이 현재 값에서 반전되는 그 상황이 오는 거죠. 자, 그럼 이 JK 렛치의 동작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JK가 00일 때는 enable 신호에 상관없이 여기가 00 되고 00이면 얘가 낫게이트처럼 동작을 하죠. 자, 이렇게 들어간 낫게이트, 자, 이렇게 연결된 낫게이트라서 유지. 만약에 0, 1이 되면 enable은 1이고 마찬가지로 여기 0이라서 여기는 낫게이트처럼 여기 Q가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가 Q, 즉 여기가 Q가 되고, 그럼 여기 신호가 이쪽으로 들어가니까 여기는 Q, 여기 요점은 Q바, Q바 다시 이렇게 오니까 여기는 Q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신호가 들어가죠. 따라서 그때 나온 결과는 서로 다른 두 값에 대한 노어를 하면 무조건 그 결과는 0이 나와요. 둘 중에 하나는 0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1이라서 여기 출력이 1 나오고 낫을 거치면 0이 나오죠. 그래서 그럼 Q값과 상관없이 여기가 0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J가 0이면 Q가 0. 마찬가지로 K가 0이면 Q not 부분 여기가 0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하지만 11이면 여기도 Q, 여기는 Q 바예요. 그럼 여기 Q, Q 바 이렇게 들어온 꼴이 되는데 자, 이때는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SRH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0, 1이면 0, 1 들어가서 셋은 Q를 1로 하는 값이죠. 여기가 1이면 여기는 0이 돼서 여기 0 들어가서 여기가 1 나오고 여기가 0 된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0, 1일 때 여기는 1, 0. 그래서 대각선 방향으로 값이 전달되듯이 되죠. 여기 0일 때 여기 0, 여기가 1, 여기가 1. 반대로 1, 0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1, 0이면 1, 0이 돼서 또 대각선으로 값이 이동하듯이 또 돼요. 그러니까 즉 S하고 R 값이 서로 다를 때 이렇게 돼요. 지금 보면 여기서도 보면 여기가 Q, 여기가 Q의 나타값이죠. 그럼 이게 대각선으로 값이 이동하듯이 들어가요. 그러면 Q 위치에 과거의 Q 바의 값이 들어가고 Q 바 위치에 과거의 Q 값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반전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돼요. 자, 이 JK 래치도 SR 래치에서 했던 것처럼 요 두 개의 AND, 노어를 이 네 개의 NAND로 바꾸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여기 보면 Q 바가 J와 연결되어 있고 Q가 K와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NAND를 얘네 네 개를 NAND로 이렇게 바꾸게 되면 J하고 K의 위치가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여기는 K가 위에 J가 아래쪽에 있었죠. 그리고 이게 Q, Q바 똑같이 Q, Q바가 이렇게 있을 때 J가 이쪽으로 오고 K가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 J에 연결되어 있었죠. 이 Q바가 따라서 여기서도 보면 Q바가 J 연결되고 Q가 K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Q가 K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 네 게이트를 NAND로 바꾸게 되면 JK 위치가 서로 바뀌게 되니까 이 Q, Q바의 연결 상태도 얘와 다르게 지금 요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NAND로 바꿀 때에는 Q와 Q바의 피드백도 좀 주의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다음은 요 gated JK 래치의 특성 방정식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enable이 0일 때에는 JK 값 상관없이 그냥 기존의 값을 유지하게 돼요. 0일 때에는. 근데 1일 때에는 이렇게 값이 바뀌게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카르노 맵을 이용해서 얻을 수도 있고 지금은 특성 방정식이 이렇게 되는데 우선 특성 방정식이 있으니까 이 방정식이 얘를 만족하는지 반대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00이면은 이게 0이니까 여기 사라지죠. 첫 항 사라지고 0이니까 낫을 했으니까 이게 1 돼서 얘만 남게 돼요. 만족하죠. 0, 1이면 마찬가지로 똑같이 얘는 사라지고 1이니까 이 전체는 0이 돼서 또 사라져요. 항이 없어졌죠. 그러니까 결과는 0. 자, 그 다음에는 1, 0이 되면 1이니까 얘는 살고 0이니까 이 전체는 1이 돼서 또 얘도 살아요. 그럼 Q의 나타값 Q 둘 중에 하나는 1이겠죠. 따라서 이 둘 더하면 값은 1이 돼요. 둘 다 1일 때에는 얘 살아남고 1이면 뒤에는 값은 없어지죠. 1 되니까 여기가 0 돼서 그럼 Q의 나타값만 살아남아요. 그래서 보면 얘를 만족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타이밍도를 보면 자, 여기가 0이니까 원래 값 Q를 유지해요. enable이 0일 때는 그냥 유지. 그 다음에 1이 되니까 딱 1로 올라가는 순간 자, JK가 1, 0이죠. 1, 0이니까 1. 그래서 얘가 1이 돼요. 그 다음에 0이니까 또 유지하고 그 다음에는 0, 1이 됐죠. 그럼 0, 1이면 0이 되겠죠.
그래서 0. 그 다음에 0인 동안에는 또 유지하고, 그 다음에는 1, 1이죠. 기존의 값을 반전시켜요. 그러니까 0이었다가 1로 바뀌어요. 근데 여기서 0으로 바뀌죠? K가. 그러니까 1, 0이 돼요. 근데 1, 0은 Q가 1 값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죠? 똑같으니까 1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0이니까 쭉 유지되고, 그 다음에 0, 1이니까 0이죠? 그래서 0으로 바뀌게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수행이 되고, 근데 지금 JK가 1, 1인 게 여기서만 짧게 나오고 있죠. 여기가 1, 여기가 1. 근데 1, 1이게 되면은 과거의 값에 반전을 한다는 게 한번 반전을 하고 끝이 아니라, 사실상 JK가 1이고 이 enable도 1이면 그동안에 1로 올라갔다가 과거값 반전했죠. 지금 여기 1, 1이 유지되고 있으니까 반전한 거를 또 다시 또 반전하고 또 다시 반전하고, 그래서 이 진동이 사실상 원래는 계속 수행돼야 돼요. 근데 지금은 얘가 1, 1이 너무 짧게 유지되기 때문에 다시 진동하지 않고 그냥 K가 0이 돼서 진동이 풀려가지고 진동하는 그림은 여기서 나오진 않았는데, 만약에 enable도 1, 얘도 1, 얘도 1 그랬으면은 그때 K 값은 사실상 계속 진동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요 타이밍도에서는 진동이 빠져있지만 다 이럴 때는 계속 진동하게 된다라는 거를 좀 명심해 두시는 게 좋아요. 자, 다음은 엣지 트리거드 JK 플립플랍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엣지 트리거드이기 때문에 여기가 레벨이 아니라 이렇게 상승할 때, 하강할 때 이와 같이 바뀐다로 이렇게 내용이 바뀌었고, 자, 이 논리 기호도 클락 신호기 때문에 여기가 세모 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네거티브 엣지에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여기 동그라미, 낫을 나타내는 동그라미가 이렇게 추가되게 됩니다. 자, 그럼 요 JK 플랫플랍을 요 마스터 슬랩으로 구성을 하면 이와 같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자, SR 레치를 이용해서 마스터 슬랩 플립플랍을 만들 때에는 요 부분도 SR 레치, 요 부분도 SR 레치가 되었었죠. 하지만 요 JK 플립플랍은 마스터 슬랩 구조를 보면, 요 JK는 요 피드백이 더 추가된 거죠. 근데 이 피드백이 보면 요 K바가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면 여기도 JK 플립플랍, 여기도 JK 레치, 여기도 JK 레치일 텐데, 피드백이 그게 아니라 요 뒤에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요 뒤에만 되고, 요 앞부분은 뭐가 같냐면 게이티드 SR 레치하고 동일해요. 지금 요 부분만 피드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SR 레치처럼 요 게이티드 SR 레치가 두 개 마스터 슬랩으로 붙어서 플립플랍이 됐던 요 SR 플립플랍과 다르게 요 JK 플립플랍은 이 JK 이 타입의 특성은 요 피드백인데, 피드백은 앞에 뒤에 마스터 슬랩 둘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요 마스터 부분에만 들어간다. 이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클락퍼스가 여기는 그대로 여기는 낫에서 들어가서 클락퍼스 부분이 레벨 1일 때는 얘만 동작을 하게 되고 얘는 동작을 안 하고 있고, 얘가 0이 되면은 요 뒤에만 동작을 하고 앞에는 동작 안 하고 이와 같이 수행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타이밍도를 살펴보면, 자, CP 값이 이렇게 1을 가질 때는 J가 1이고 K가 0이면, 자, Y 값은 1이 되죠. 그리고 이게 0으로 바뀌는 순간 요 Y 값이 0으로 바뀌는 순간 요 슬래브에 동작하니까 Y 값이 Q로 전달이 돼서 Q가 여기서 1로 요 Y 값이 전달돼서 Q가 1로 바뀐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CP가 0일 때에는 Y 값만 전달되고 그냥 그대로 유지되고, Q는 다음에 다시 CP가 1이면은 그럼 그때 JK 값이 지금 0과 1이죠. 0과 1을 반영해서 요 Y 값이 0으로 반영이 되고, 다시 또 CP가
0이 되면 y 값이 q로 반영이 되게 되는 거죠. 만약에 jk가 1이면 y 값은 반전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반전이 수행되는데 피드백이 y가 이렇게 y 다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q 값 가지고서 피드백을 하고 있죠. 즉 여기하고 여기는 요 클락펄스가 1일 때는 얘만, 0일 때는 얘만 동작하기 때문에 단절이 돼요. 그래서 피드백 요 신호가 전달되고 그냥 끝이에요. 만약에 y값이 이렇게 피드백 되고 있으면 11이면 계속 요 y값이 오르락내리락 하게 되는데 y값 가지고 피드백하는 게 아니라 단절되어 있는 q랑 q바가 이렇게 피드백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1이 되면 얘는 q에 반대되는 값만 그냥 갖게 될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둘 다 1일 때에는 요 y는 q에 반대되는 값, 여기가 0이니까 q에 반대되는 값이 여기 1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슬레이브가 동작할 때에는 이 슬레이브는 그냥 srlet니까 y 값이 q로 그냥 반응될 뿐이에요. 그래서 보면 마스터만 gated jk 렛치인데 그 렛치의 피드백이 y가 가는 게 아니라 q가 가기 때문에 진동이 발생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피드백에 의해서 q에 반대되는 값이 여기 내부로 들어가도 딱 y까지만 저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cp 값이 다시 내려가야지만 y 값이 q로 전달되기 때문에 진동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결과적으로 jk에서 q가 바뀌려면은 cp가 요렇게 네거티브일 때, 요 폴링 할 때 값이 바뀌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네거티브 엣지 트리거드 방식이 됩니다. 다음은 T 렛치와 플립플랍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T 렛치는 이 JK 렛치를 변형한 것입니다. 자, SR 렛치의 입력 부분 S하고 R을 묶어서 D 렛치, D 플립플랍을 만들었던 것처럼 이 JK 렛치의 입력 부분을 묶어서 만든 것이 T 렛치, T 플립플랍입니다. 이 SR 렛치를 D 렛치로 바꿀 때에는 한쪽은 그냥 그대로 들어가고 다른 쪽은 들어갈 때 낫을 해서 집어넣는 게 D 타입이었어요. 그래서 0, 1, 1, 0일 때 얘가 D 타입 렛치로 갔었었는데 요 T 렛치는 그냥 낫 없이 JK를 그냥 묶어버립니다. 똑같은 값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D 타입하고 D 렛치 D 플립플랍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J하고 K 값이 같을 때 얘네들이 요 T 렛치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T가 0일 때에는 JK가 0일 때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냥 값을 유지하고 1일 때에는 T가 1일 때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값을 반전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D 타입 같은 경우에는 얘 값이 안으로 들어갔는데 요 T 렛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안 하고 0일 땐 유지, 1일 때에는 내부에 있는 값을 반전시키는 이렇게 동작을 수행을 하게 되죠. 자, 그럼 요 게이티드 T 렛치의 특성 방정식을 살펴보면 요 밑에 참고로 JK 렛치 특성 방정식이 있어요. 근데 이 T 렛치는 J가 T로 되고 K가 T로 된 거죠. 즉 TQ바 더하기 T바 Q 한 거예요. 근데 요거를 간단히 하면은 익스클루시브예요. 그래서 Q하고 T를 익스클루시브 한 걸로 나타내면 됩니다. 그리고 타이밍도는 이와 같아요. 지금 이네이블이 1이더라도 T가 0이면 그냥 유지하는 거고 그 이네이블이 0일 때는 당연히 유지고 그 다음에 이네이블이 1일 때 T가 1이면 이렇게 반전이 됩니다. 그리고 이네이블이 0이거나 T가 0일 때에는 그냥 쭉 유지를 하게 되고 이네이블이 1이고
t가 1일 때는 또 반전하게 되죠. 근데 사실상 요거는 명확하지 않아요. 왜냐면 enable이 1일 때 t가 1이면 어떻게 되냐면 반전을 해서 1로 되고 또 여전히 1이잖아요. 그럼 다시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는 거를 그동안 원래 계속 반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엄밀히 얘기하면은 요 타임위도는 틀렸고 사실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해야 돼요. 만약에 얘네들의 딜레이가 매우 좀 긴 편이면 이게 반전이 일어나려면 신호 이렇게 결국은 전달돼서 다시 와야 되거든요. 만약에 딜레이가 길면 이와 같은 형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네이블이 0이 될 때까지 또 피드백 반전되는 게 실행이 못하는 경우에는 요 그림처럼 나올 수가 있긴 하지만 만약에 요 게이트들의 딜레이가 매우 짧아요. 금방 신호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도 1인 도중에는 얘가 원래는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1, 1이면 0이었다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거를 원래는 반복을 해야 돼요. 자, 엣지 트리거드 T 플립플랍의 경우에는 여기 들어가는 부분이 클락 신호가 들어가니까 여기 세모가 표시되고 요 네거티브일 때에는 요 낫을 나타내는 동그라미가 붙는다고 했었죠. 이 엣지 트리거드는 딱 엣지에서만 동작을 하기 때문에 아까처럼 오르락내리락 하는 일은 진동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아요. 이렇게 상승할 때만 봐서 요 파지티브 엣지일 경우에는 상승할 때만 봐서 그때 t가 0이었으면 그대로 1이었으면 바뀌고 0이었으면 그대로 1이었으면 바뀌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플립플랍의 경우에는 T 플립플랍은 1이더라도 진동하는 경우가 발생하진 않는다. 왜냐하면 딱 이 순간에만 동작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T 부분이 그냥 1로 고정이 되고 그냥 클락을 그냥 쭉 주입을 하면은 Q로 나오는 신호는 어떻게 또 되냐면 이 클락이 이렇게 상승할 때마다 Q에 있던 신호는 반전하고 이렇게 1은 0으로 0은 1로 1은 0으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어떠냐면 이 Q는 주기가 그러니까 입력된 이 클락 펄스의 주기가 2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파수는 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얘 주기가 10이었다. 그럼 얘는 주기가 어떻게 돼요? 20이 되는 거죠. 그래서 클락 주기가 2배가 되는 새로운 클락 신호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입력된 클락 신호가 너무 빠르다. 이걸 좀 낮추고 싶다 하면은 이 T 플립플랍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T 플립플랍 말고 비슷한 기능을 D 플립플랍 가지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T가 그냥 1로 고정된 거고 이 D 플립플랍 가지고 동일한 기능을 하게 만들면은 이 D 부분에 이 Q 바가 들어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럼 클락이 상승할 때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값에 반대값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1이었으면 Q 낫은 요걸 반대로 동작하겠죠. 그럼 요 낫이었던 값이 Q로 바뀌고 그 다음에 또 클락이 상승하면 1이었던 Q 낫이 Q 값으로 바뀌고 또 1이 상승하면 0이었던 요 값이 Q 낫의 값이 Q로 들어가고 이렇게 동작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또는 요 JK 플립플랍에서 요 JK를 가뜩값으로 준 게 T 플립플랍이죠. 그러니까 여기 자 T 부분에 1을 줬다는 거는 여기다가 공급전압 5V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공급전압을 JK와 동시에 주게 되면 이거는 T 플립플랍에 1 준 것과 동일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또 이렇게 JK 플립플랍 가지고 구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이러한 렛치와 플립플랍에 관련된 추가적인 사항들을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비동기 입력인데요. 자, 우리는 지금까지 이 JK 렛치가
이 JK 플립플랍이 있으면 입력으로 J와 K 그리고 클락 신호 그리고 출력으로 Q와 Q 바가 나왔었죠. 자, 근데 이러한 입출력 외에도 여기 보면 PR이라고 있고 요 CLR이라고 하는 값이 있죠. 이러한 것들이 붙어있는 플립플랍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PR은 프리셋이라고 부르고 내부의 값을 1로 만드는 신호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부의 값을 1로 만드는 것을 set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set이라고도 불러요. 그리고 클리어, 말 그대로 CLR은 클리어 약자로 내부의 값을 클리어 시킨다는 의미로 내부 값이 0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자, 0으로 바꾸는 거는 리셋이라고도 부른다고 했었죠. 그래서 플립플랍에는 이렇게 프리셋이나 클리어 또는 다르게 그냥 셋 리셋이라고도 불러요. 이렇게 셋 리셋 신호가 붙어있는 플립플랍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보면 여기 동그라미가 붙어있죠. 여기 바로 표시되어 있어요. 이거의 의미는 0일 때 동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0일 때 내부값을 1로 바꾸고 얘가 0일 때 내부값을 0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0일 때 동작하도록 하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1일 때 동작하도록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은 동그라미가 붙었으니까 0일 때 동작을 하는 거고, 그래서 요 프리셋 지금 여기 바가 있으니까 0일 때는 얘네 입력과 상관없이 요 내부에 있는 요 값은 1이 된 거예요. 그래서 Q가 나가는 값이 1이 된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클리어가 0이 됐을 때에는 요 내부에 있는 값이 0이 돼요. 그래서 Q 나가는 값이 0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신호들이 플립플랍에 추가적으로 더 붙을 수 있게 돼요. 자, 근데 지금 비동기 입력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동기, 비동기에 따라서 입력을 나눌 거예요. 여기서 입력은 원래 JK 값을 가지고 있는 얘 값, 그리고 좀 전에 배운 요 프리셋과 클리어, 그리고 요 클럭은 클럭 신호로서 데이터, 얘는 데이터와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클럭 신호로서 얘는 제외시킬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요 클럭을 제외한 요 네 가지 신호, JK랑 프리셋, 클리어, 얘네들을 동기와 비동기로 나눌 건데, 이 동기 비동기의 기준은 아까 제외시켰던 요 클럭하고 말 그대로 이 클럭과 동기화가 됐냐, 동기화가 되어 있지 않느냐를 뜻하는 거예요. 자, 요 JK의 신호가 들어오면 요 클럭이 지금 여기 동그라미 붙었으니까 네거티브죠. 네거티브 엣지에서 동작을 하죠. 그럼 네거티브 엣지에서 J하고 K의 신호가 아무리 들어와도 네거티브 엣지에서만 JK의 값을 반영을 해서 요 내부 값이 달라지죠. Q 나가는 출력이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클럭이 하강할 때에만 Q 값이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신호를 클럭이 동기화되어 있다고 해서 동기 입력이라고 부르게 돼요. 하지만 좀 전에 배운 요 프리셋이나 클리어는 클럭과 클럭의 엣지와 상관없이 바로 지금 동케어로 지금 X로 제가 표시를 했죠. 클럭과 상관없이 얘가 0이면 그냥 1로 되고 얘가 0이면 얘가 0으로 돼요. 클럭하고 상관없어요. 클럭이 지금 상승 중이든 하강 중이든 1이든 0이든 상관없이 이렇게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클럭이 동기화되어 있지 않은 신호들이에요. 그래서 비동기 입력이라고 부르게 돼요. 그래서 이 동기와 비동기의 기준은 뭐다? 클럭이다. 그래서 클럭에 맞춰서만 아무리 얘네들 데이터 입력이 달라져도 클럭이 상승, 이 같은 경우 하강일 때 동작하는 네거티브 엣지니까 하강하지 않을 때에는 영향이 없고 이렇게 엣지에서만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동기입니다. 클럭과 상관없이 이게 상승하든 하강하든 1이든 0이든 상관없이 얘네들 각각 값에 의해서 바로 내부 값에 상태에 영향을 미친다 하는 이런 신호들을 비동기 입력이라고 부르게 돼요. 자, 이 또 다른 애시는 D 플립플랍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 동그라미가 없죠? 그러니까 상승할 때에만 이 D에 있는 값이 반영이 돼요. 그래서 이 D는 동기 입력이고 그것과 상관없이 프리셋과 클리어는 클락과 상관없이 프리셋이 0이면 1,
클리어가 0이면 0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프리셋과 클리어 신호는 이 비동기 입력이 되죠. 자, 그럼 이러한 비동기 입력이 어떻게 사용되냐면 여러분들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켰을 때 이 플랩들이 초기값을 가져야 돼요. 그 초기값은 이 D를 통해서 해주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이게 동시에 전원 켜지면서 다 동일한 다 그 각자 각 플립플랍이 가져야 되는 1 또는 0을 가져야 되는 그 초기값이 있거든요. 그 초기값을 줄 때 이 프리셋이나 클리어 신호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컴퓨터 보면 리셋 버튼이 있죠. 그 리셋 버튼도 이런 프리셋 또는 클리어 부분에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초기화가 될 때 1로 초기화되어야 되는 플립플랍이 있으면 걔는 이 프리셋 부분이 그러한 리셋 버튼과 연결이 돼서 리셋 버튼을 누르면 그 플립플랍은 내부가 1로 바뀌는 거고, 만약 어느 플립플랍은 0으로 초기화되어야 된다. 그러면 이 클리어 신호를 가지고 있어서 그 리셋 버튼이 이 클리어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리셋 버튼을 누르지 않았을 때에는 얘네의 1 신호가 들어가고 있다가 리셋 버튼을 누르면 눌리는 잠깐 순간에 얘네들에게 0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리셋과 연결된 플립플랍들은 모두 1로 바뀌고 이 클리어에 연결된 플립플랍들은 모두 0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게 둘 다 있기보다는 이 초기화 시킬 때 어느 값을 가져야 되느냐에 따라서 프리셋을 가지고 있던가 아니면 클리어만 가지고 있던가, 보통은 둘 중에 하나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죠. 자, 이 비동기 동기를 타이밍 다이어그램을 보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 D는 동기라고 했었죠? 그럼 D가 여기서 바뀌었죠? 근데 바뀌더라도 클럭이 상승해야지만 그때 값이 반영이 돼요. 그리고 여기서도 D가 바뀌었어요. 바뀌었지만 클럭이 상승해야지만 그때서야 반영이 되죠. 자, 여기서도 바뀌었지만 클럭이 상승해야지만 반영이 돼요. 여기서도 0으로 바뀌었지만 클락이 상승해야지 반영이 돼요. 하지만 이 클리어라고 하는 이 신호는 비동기이기 때문에 클락과 상관없이, 여기 보면 클락과 상관없이 여기서 하강하니까 어때요? 클락하고 상관없이 클락이 뭐 상승하거나 하고 있지 않죠. 지금 0인 상태예요. 그때 바로 반영이 돼서 Q가 아래로 내려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면 여기서도 0으로 바뀌니까 클락과 상관없이 바로 여기가 0으로 바뀐다는 걸 볼 수가 있고, 자, 그래서 이 D는 클락이 상승할 때에만 D의 값이 반영이 된다. 클락이 상승할 때에만 D 값이 반영되고 클락이 상승할 때에만 반영되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클리어 신호는 클락과 상관없이 바로 반영이 된다. 만약에 여기 클리어 신호가 없고 이렇게 클리어 신호를 이렇게 구성할 수가 있어요. 그럼 보면 클리어 신호가 이 D값을 게이팅하고 있죠. 그래서 게이팅 된 다음에 D로 들어가고 있어서 클리어가 1이면 이렇게 1이면 그냥 D값이 그냥 바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D값이 바뀌면 클락이 상승할 때만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클리어 값이 내려가게 돼요. 내려가게 되면 얘가 0 되니까 얘가 아무리 1이더라도 이 결과는 0이 돼요. 여기가 0이 되는 거죠. 하지만 요 바깥쪽이 어떻게 됐든 딱 요것만 따져봤을 때 여기 값이 아무리 바뀌더라도 클락이 상승하지 않으면 반영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클럭 값이 내려갔지만 다음 클럭 상승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0으로 바뀐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보면 클락이 여기서 클리어가 내려갔지만 여기 돼야지, 다음 클럭 상승이 돼야지만 그게 이 클리어가 반영이 돼서 0이 되죠. 그래서 이게 클리어를 요 플립플랍을 클리어를 시킬 때 이렇게 별도의 핀이 가지고 있는 이런 플립플랍은 이렇게 클락과 상관없이 바로 0으로 바꿀 수 있는 비동기로 클리어를 시킬 수 있고, 지금 얘 보면 클리어 신호가 없죠. 신호가 없지만 이 입력 부분을 이렇게
게이팅 해가지고 클리어를 시킬 수 있지만 이러한 클리어 방식은 클럭이 상승할 때만 이렇게 클리어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둘 다 0일 때 동작하는 액티브 로우 클리어인데 얘는 별도의 전용 핀을 이용해서 아무 때나 클리어 시킬 수 있는 비동기 클리어고, 얘 같은 경우에는 클리어 신호가 입력 부분을 게이팅 시켜서 동작하는 동기 클리어 신호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동기와 비동기는 결과적으로 클럭에 따라서, 그러니까 클럭과 동기가 되느냐 안 되느냐만 따져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전용핀이 있는 경우는 비동기, 전용핀이 없이 결국은 이 데이터 부분을 게이팅해서 하는 부분은 하는 클리어 등의 신호는 동기가 된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다음은 이 플립플랍의 동작 특성에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맨 처음 살펴볼 거는 이 전파 지연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엔드 게이트, 노어 게이트 이런 조합 논리 회로 할 때에도 이 전파 지연 시간이 있었죠. 이 플립플랍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엔드 게이트, 오어 게이트는 입력이 바뀌면 출력이 바로바로 바뀌었죠. 그 입력이 바뀌자마자 출력이 이에 반영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 전파 지연 시간인데, 이 플립플랍 같은 경우에는 클락이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 이 포지티브 엣지, 네거티브 엣지에서만 상태가 변화하죠. 그래서 딱 얘는 클락 엣지 부분, 엣지가 발생했을 때 그때 입력 부분이 출력까지 영향을 미치는 데 걸리는 그 딜레이를 전파 지연 시간이라고 봐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D 플립플랍이에요. D 플립플랍인데 클락이 상승하기 전에 미리 이 D값이 미리 1로 됐어요. 그러면 클락이 상승하게 되면 이 D값이 Q로 반영이 돼야 되는데, 클락이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Q가 바로 D가 1이라고 해서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느 정도 딜레이가 있는 다음에 상승을 하게 돼요. 그럼 이때 이 사이에 이 딜레이가 바로 전파 지연 시간이에요. 근데 이 전파 지연 시간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로우에서 하이로 바뀌는 시간이죠. 그래서 로우에서 하이로 바뀌는 전파 지연 시간과, 만약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D가 미리 0으로 되어 있는데 클락이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 Q도 D 맞춰서 하강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딜레이가 발생해서 어느 딜레이가 지난 다음에 이렇게 하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하이에서 로우로 바뀌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전파 지연 시간을 프로포게이션 딜레이라고 하고, 이렇게 로우에서 하이로 바뀌는 시간과 하이에서 로우로 바뀌는 시간이 있고, 얘네 둘은 항상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 플립플랍마다 요 로우에서 하이로 바뀌는 시간, 하이에서 로우로 바뀌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보통 둘 다 이렇게 표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전파 지연 시간은 이 데이터 입력이 클락이 상승 또는 하강하면 이 Q 부분에 이 반영되기까지 시간도 있지만, 이렇게 프리셋과 클락도 딜레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프리셋과 클락에 대해서도 전파 지연 시간을 이렇게 따져봐야 됩니다. 지금 보면 프리셋이 하강을 해서 그러면 Q가 1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때도 어느 정도 딜레이가 있은 다음에 이렇게 상승을 할 수가 있고, 클리어가 되면 Q가 0으로 클리어가 돼야 되는데 이때도 이렇게 딜레이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플립플랍의 이 프로포게이션 딜레이는 입력 부분이 Q에 반영되는 시간, 그것도 따져봐야 되지만 이 프리셋 클리어에서도 전파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셋업 타임이에요. 자, 이거는 주기적으로 클락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 만약에 포지티브 엣지 트리거 D 플립플랍이면 이 데이터의 값이 클락이 상승할 때 내부로 들어가요. 이렇게 0에서 1로 올라가든가 1에서 0으로 내려가든가. 근데 이 변화하는 것이 클락 상승하기 전에 미리 결정이 돼야 돼요. 만약에 클락이 상승할 때쯤 해서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클락이 상승할 때쯤 해서 내려간다든지 하면 이때가 지금 상승 전인지 후인지
그러니까 0을 넣어야 될지 1을 넣어야 될지 애매해지는 거예요. 자, 요거는 이 엣지 트리거드 방식 같은 경우는 이때만 살짝 문이 열렸다 닫히고 그때 받은 데이터를 안으로 집어넣는 거라고 했었죠. 또 다른 예시를 들면 지금 카페예요. 카페에서 커피 머신이 5분마다 한 잔씩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종업원은 5분마다 주문받고 바로 커피 만들고 주문받고 커피 만들어야 돼요. 그럼 이게 원활하게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님은 미리 뭐 마실지 결정했다가 5분마다 주문 받을 때 알려주면 바로 주문 받아서 커피 머신 돌려서 커피 만들고 해야 되는데, 만약에 우물쭈물 하다가 주문 받는 요 5분 타이밍에 쯤에서 아메리카노 마실 거예요? 카페라떼 마실 거예요? 결정 안 하고 우물쭈물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제때 이게 상승해서 주문 받아서 커피를 못 만들고 이렇게 딜레이해야 되고 이게 일정이 어그러지겠죠. 자, 그래서 이 플립플랍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딱 클락이 상승할 때 얘가 지금 결정을 해놔야지 이 내부로 이 값을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 상승할 때쯤에서 변화하게 되면 이 0을 집어넣으라는 건지 1을 집어넣으라는 건지 얘로서는 혼동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결정을 해놔야지 이게 안정적으로 지금 딱 확실하게 1이 상승할 때 값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안정적으로 미리 결정돼야 되는 요 시간, 요거를 셋업 타임이라고 해요. 자, 다음은 유지 시간, 홀드 타임이에요. 자, 요거는 아까 클락 상승 전에 미리 결정을 해야 된다고 했죠. 이거는 클락이 상승한 이후에 또 유지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아까 카페 예시를 들면 딱 주문 받을 때 아메리카노 마실 거예요? 라고 들어가지고 커피를 머신 동작을 시켰는데 갑자기 손님이 마음을 바꿔서 아니요, 카페라떼 마실 거예요 하면 안 되겠죠. 이미 주문 들어갔는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클락이 상승할 때 요 1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갔는데 이제 1 값을 안으로 집어넣어야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얘가 너무 빨리 바뀌어버리면 이게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충분히 1을 유지한 다음에 바뀌어야지 얘가 클럭이 상승하고 내부에 있는 값을 변동시키는데 영향을 주지가 않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얘는 상승할 때 0이었으면 얘도 0을 어느 정도 유지시킨 다음에 값이 바뀌어야지 얘가 상승할 때 받아들인 값을 내부에 반영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셋업 홀드 타임은 클락 상승 앞과 뒤로 가져야 되는 여유 시간을 의미하게 돼요. 지금은 파지티브 엣지라서 클락 상승의 앞과 뒤였고, 만약에 네거티브 엣지로 동작하는 플립플랍이다. 그러면 클락의 하강 앞과 뒤로 여유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셋업과 홀드 타입은 매우 중요해요. 이것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플립플랍들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고 내가 설계했던, 예상했던 대로 동작하지 않고 오동작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자, 이에 비슷한 거는 프리셋하고 클리어에도 있어요. 자, 이게 액티브 로우, 프리셋, 클리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0으로 하강하면 내부를 프리셋은 1로, 클리어는 0으로 바꾸도록 하는 신호인데, 만약에 이렇게 0으로 하강하는 시간이 충분히 이렇게 확보되면 모르겠는데 얘가 살짝만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얘는 지금 프리셋을 하라는 건지 클리어를 하라는 건지 제대로 인식을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충분히 0으로 유지를 시켜야지 내부에서 이게 프리셋 하라는 거구나, 아니면 클리어 하라는구나, 이거를 인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프리셋과 클리어가 안정적으로 동작하려면 어느 정도 충분한 이 폭을 가져야 돼요. 그게 바로 펄스 위스예요. 그래서 프리셋 클리어뿐만 아니라 요 클락 펄스도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을 하는데, 만약에 파지티브 엣지에서 동작을 한다. 근데 클락이 올라갔다가 금방 내려오면 이 폭이 너무 짧게 되면 지금 제대로 상승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플립플랍이 이거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또는 이 포지티브가 아니라 네거티브 엣지에서 동작하는 플립플랍이다. 그때에도 이게 충분히 하강해서 충분히 이 시간을 유지해야지 이게 확실히 네거티브 엣지로서 동작을 했다가 된 거지. 만약 이때 살짝 내려갔다 올라오면 이게 지금 네거티브 엣지로 동작한 건지 안 한 건지 좀 불안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폭이 어느 정도 충분하게 유지가 돼야지 이 클락 포지티브 엣지나 네거티브 엣지의 동작도 안정적으로 동작하는 것이 가능해요. 그래서 프리셋 클리어 뿐만 아니라 이 클락도 이러한 폭이 충분히 유지돼야 돼요. 자, 다음 살펴볼 거는 최대 클럭 주파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요 클락 부분으로 들어가고 있는 요 클락 퍼스의 요 주기를 t라고 하면 요 주파수 f는 t분의 1이 된다고 예전에 살펴본 바 있어요. 이 플립플랍의 클럭 주파수 또는 주기를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냐라는 문제입니다. 자, 요 주기가 짧으면 짧을수록 어때요? 얘는 더 많이 값을 받아들이고 내보내고 하는 것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주파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빠른 시스템을 구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컴퓨터를 살 때 고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CPU가 매우 중요하죠. 근데 이 CPU의 성능을 나타내는 척도 중에 하나가 바로 클락 주파수예요. 그래서 몇 기가헤르츠라고 요 주파수가 적혀 있죠. 그 주파수가 빠르면 빠를수록 요 플립플랍들이 빠르게 값을 받고 빠르게 값을 내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파수가 일반적으로는 주파수가 빠를수록 성능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주파수를 어떻게 결정하냐면 이 플립플랍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결과물을 요 조합 논리로 콤비네이션 로직 서킷이 입력을 받아서 그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또 다른 플립플랍이 그것을 입력으로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 조합 논리, 요 플립플랍과 플립플랍 사이에 있는 요 조합 논리 회로의 복잡도가 결국은 요 클락 주파수를 결정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 조합 논리 회로가 입력이 들어오면 요 출력까지 만약에 10초가 걸리면 요 클락 주기는 10초보다는 더 커야 돼요. 만약 클락 주기는 9초다. 그러면 상승할 때 이때 값이 나와가지고 얘는 한 10초 동안 계산을 막 하고서 값이 나오면 딱 10초가 지났는데 그 다음 얘는 값을 받아들이는 타이밍은 이미 지났죠. 지금 요때 요 초록색 부분에서 얘 값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얘에 대한 결과는 그거보다 늦게 나오게 되면 안 되겠죠. 이 같은 경우에는 셋업 타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9초는커녕 한 11초 이렇게 나와야지 지금 얘가 여기서부터 계산하는데 10초가 걸리면 다음 클럭은 그거보단 적어도 어느 정도 여유 시간을 가지고 셋업 타임을 가지고서 상승을 해야지 그때 나오는 결과물을 얘가 이때 값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조합 논리 회로는 이 플립플랍마다 다 달라요. 지금은 이 하나의 출력이 요걸 거쳐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 조합 논리 회로는 또 다른 플립플랍의 출력들을 다수를 가지고서 이 조합 논리 회로로 입력을 받고 얘 출력도 이 조합 논리 회로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조합 논리 회로는 딱 하나의 플립플랍의 값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 이상의 플립플랍의 값 그리고 시스템 외부에 있는 입력 값을 또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수의 신호들을 받아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다수의 플립플랍들이 있으면 이 콤비네이션 로직이 여기저기 있어서 얘 값이 이렇게 들어오기도 하고 얘 값이 또 이렇게 들어오기도 하고 이게 매우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각 플립플랍 사이에 있는 조합 논리들에 여러 개가 있을 거고 그러한 조합 논리들이 걸리는 딜레이들이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조합 논리로는 1초 걸리는 애도 있을 거고 어떤 애는 2초 걸리는 애도 있을 거고 어떤 애는 10초 걸리는 애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거에 맞춰서 클락 주파수 또는 클락 주기를 맞추냐면 가장 긴 애에 맞춰야 돼요. 만약에 2초에 걸리는 애에 맞춰서 클락 주기를 만약에 2.5초로 했다.
그럼 얘네 둘은 2.5초 내에 이 콤비네이션 로직들은 계산 결과가 다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 콤비네이션 로직을 입력으로 받는 플립플롭들은 문제없이 값을 받아들이겠지만 이렇게 10초 걸리는 콤비네이션 로직은 2.5초가 지났으면 아직 4분의 1 정도밖에 이 조합 논리의 회로의 일부밖에 지금 신호가 전달이 안 된 거예요. 그럼 거기에 연결된 플립플롭은 10초가 걸려야 되는데 이 클락 주기는 2.5초 만에 여기서 갖고 가려고 하니까 제대로 계산되지 않은 애를 가져가려고 하니까 오류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 클락 주파수는 일반적으로 빠르면 빠를수록 시스템에 그만큼 더 많은 연산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지만 사이에 껴있는 플립플롭 사이에 있는 조합 논리 회로가 거기 맞춰져서 빠르게 동작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주파수가 그거를 고려하지 않고 주파수만 무조건 빠르게 하면 즉 플립플롭 사이에 있는 조합 논리들의 가장 긴 딜레이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빠르게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제대로 연산되지 않은 결과가 플립플롭으로 들어갈 수 있어서 오동작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마트폰이 열나거나 하면 속도가 느려지죠. 자, 느려지는 이유는 이러한 조합 논리 회로는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 딜레이가 느려지게 돼요. 시간이 그만큼 더 오래 걸려요. 그러면 요 가장 긴 딜레이에 맞춰서 요 클락 주기를 빠듯하게 매우 짧게 딱 맞춰놨어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핸드폰 같은 게 최대한 빠르게 동작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찜질방에 간다든가 아니면 열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핸드폰에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조합 논리 회로들의 이 딜레이가 늘어지게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스마트폰에는 온도 센서가 있어서 지금 온도가 올라가면 이 클락 주기 지금 설정해 놓은 애로는 부족할 수가 있어. 얘가 이 조합 논리 이 시간이 요 클락 주기보다 더 길어지게 되면은 오동작을 할 수 있어 라고 감지를 하고서 자동으로 이 클락 주기를 조합 논리 회로가 좀 느리게 동작할 거를 감안해서 클락 주기를 더 늦춰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핸드폰에 열을 받게 되면 조합 논리 회로가 늦어지게 되고 조합 논리 회로가 늦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클락 주기는 그냥 동일하게 동작하면 오류가 발생하니까 클락 주기가 늘어나게 돼요. 즉 주파수가 낮춰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 오동작은 피하게 되겠죠. 다만 클락 주파수가 낮아지게 되면 그만큼 동일한 시간에 적게 이게 진동을 하게 되니까 그만큼 동일한 시간에 더 적은 양의 일을 수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핸드폰이 느려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최대 클럭 주파수 이러한 것들이 이미 여러분들 핸드폰에 고려되어 있어요.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 얘가 속도가 느려지고 그에 맞춰서 클럭 주파수도 느려진다. 느려져야지 오동작이 발생하지 않는다가 돼요. 그래서 이런 클락 주파수나 이런 셋업 타임 이런 거는 여러분들 이 디지털 회로를 설계할 때 매우 중요한 요소예요. 이 주파수에 따라서 전체 성능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기본적으로는 안정적으로 동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동작하면서 이 클락 주파수는 최대한 높여야 되기 때문에 이 최대 클락 주파수는 디자인 설계할 때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합 논리 회로는 여러분들 이전에 배운 AND, OR 게이트들, 그런 MUX, 그리고 ADDER 이러한 게이트들이 조합 논리 회로로 이거는 가게가 있는데 항상 문이 열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을 통해서 항상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순차 논리 회로는 딱 트리거 되었을 때에만 값을 반영하는 거예요. 이거는 문이 일정 시간 동안에만 열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만 열리고 그 외 시간은 닫혀 있게 되면 이 문이 열려있는 낮 시간 동안에만 들어갈 수가 있게 되겠죠. 또는 이 문이 특정 시간에만 열렸다 닫혀요. 그래서 아침 9시에만 문이 잠깐 열려서 그때 대기하고 있던 내용들이 안으로 쑥 들어가고 그 다음에 문이 바로 닫히고 또 그 다음날 아침 9시가 되면은 문이 열려서 대기하고 있던 데이터들이 있으면 안으로 쑥 들어가고 문이
바로 닫히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배운 이런 순차 논리 회로로 플립플랍이라고 하는 걸 배웠는데, 사실 이 렛치나 플립플랍이 넓은 의미로는 플립플랍에 포함되지만 그 넓은 의미의 플립플랍보다는 좁은 의미로 플립플랍을 더 많이 사용을 해요. 좁은 의미로 따졌을 때에는 이 트리거 되는 방식이 이 레벨 트리거드 방식이 있고 엣지 트리거드 방식이 있는데, 이 레벨 트리거드 방식은 엣지라고 부르고 엣지 트리거드 방식을 좁은 의미의 플립플랍이라고 하고, 플립플랍이라고 하면 그냥 이 좁은 의미의 플립플랍을 의미할 때가 많다고 설명드릴 바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과 지난 시간에는 이 네 가지 타입을 배웠었죠. SR, D, JK, T. 그래서 특성 방정식은 이렇게 되고, 이때 S는 set, R은 reset의 의미로, S는 set의 의미가 요 Q 내부 요 플립플랍의 상태값을 1로 만드는 신호라고 했고, R은 0으로 만드는 신호라고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S가 1이면 Q가 1로, R이 1이면 Q가 0으로 바뀌게 되죠. 근데 이게 모두 1일 때에는 Q하고 Q바가 0으로 둘 다 0이 돼버리니까 그런 상황을 피해야 된다고 했었어요. 그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만든 게 D였죠. D는 S 그리고 R에는 이렇게 낫을 씌워서 들어가도록 하는 게 D 타입이었고, JK 같은 경우에는 두 신호가 1일 때에는 기존에 저장되어 있던 이 Q 신호를 반전시키도록 해서 SR에서 둘 다 1일 때 00으로 고정되는 그러한, 그러니까 Q하고 Q바가 서로 반대되는 값을 가져야 되는데 둘 다 00으로 돼서 반대되는 값이 같지 않는 그러한 현상을 피했죠. JK는 Q는 Q바가, Q바는 Q 이렇게 기존의 값이 반전되도록 하는 특징을 가졌고, 그래서 J하고 K를 또 하나로 묶은 게 바로 T 타입이 됐었어요. 근데 주의해야 될 점은 D는 S랑을 갖고 R에는 반전되도록 하는데 T는 J하고 K, 이때는 낫이 없죠. JK를 그냥 묶었어요. D는 묶으면서 R에 낫을 했지만 T는 그냥 묶었다는 차이점이 있어요. 자, 그럼 게이트 렛치를 다 같이 한꺼번에 살펴보면, 자, 이렇게 SR 신호가 있으면 이네이블 신호가 들어가 있고, D 타입은 D 렛치는 D가 묶이고 여기 낫 게이트가 들어가고, JK 같은 경우에는 피드백이 있어서 1, 2일 때에는 내부 값이 반전되도록, T는 JK 부분이 묶여 있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 심볼들도 잘 봐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SR 같은 경우나 JK는 여기 SR, JK 붙어 있고, D나 요 T 같은 경우에는 딱딱 하나씩만 있죠. 그리고 이렇게 이네이블 신호가 공통적으로 들어가고, 얘는 이네이블 신호는 이런 세모 같은 표시가 없이 그냥 바로 이렇게 들어가 있죠. 세모 표시가 있는 거는 엣지 트리거드 방식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요 D나 T 같은 경우에는 신호가 묶였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갈 때는 이렇게 피드백 이렇게 존재하게 되죠. 자, 플립플랍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마스터 슬레이브 구조로 이 게이티드 렛치를 연결해서 구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때 이 이네이블 신호는 한쪽에는 그대로, 한쪽에는 낫에서 들어가게 되면, 얘가 1이면은 입력 부분이 들어가고, 얘가 이네이블이 0일 때에는 뒷부분이 활성화돼서 마스터에 있던 값이 슬레이브로 넘어가게 되죠. 결과적으로 이네이블이 0일 때 Q 값이 얘가 마스터를 거쳐서 슬랩으로 가기 때문에 네거티브 엣지 트리거드 플립플랍을 구성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설명한 바가 있어요. 만약에 파지티브 엣지로 만들고 싶다 하면은 낫을 여기 붙이는 게 아니라 여기에 붙이고 없애주면 되죠. 그래서 SR을 묶어서
하나는 그대로, 하나는 낫으로 들어가게 하면 D 플립플랍이 되고, 그 다음에 이 Q 부분, Q 바 부분을 이 마스터 부분으로 피드백을 하게 되면 JK. 이때 J하고 K를 묶어서 T로 만들어주면 이렇게 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JK가 1일 때 또는 T가 1일 때에는 T하고 Q 바 있던 것들이 이 반대값 0은 1로 1은 0으로 토글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그 T가 토글 된다는 의미의 T를 갖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진리표를 비교를 해보면 D타입 같은 경우에는 D가 S값을 가지면서 R은 낫을 시킨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S하고 R이 반대되는 값을 가지는 게 D 플립플랍으로 가져오게 되는 거죠. 이 D 렛지랑 D 플립플랍의 값을 가져오게 되고, 그래서 요 0일이 이렇게 오고, 그러면은 요 값이 그대로 오게 돼서 보면 요 D 값이 Q 값으로 그냥 그대로 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묶였기 때문에 이렇게 00이거나 11인 상황은 발생하지 않게 되게 되고, 따라서 11일 때 문제가 됐던 00이 되는 것도 발생하지 않게 되죠. 자, JK 같은 경우는 11일 때가 이렇게 반전되는 게 달라지게 되고, 피드백 구조에 의해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T 같은 경우에는 이 JK를 같은 값으로 묶었기 때문에 00일 때나 11일 때만 값을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00일 때 요거는 이렇게 되고, 11일 때는 요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T가 1일 때에만 이네이블이 1이고 T가 1일 때에만 값을 반전시키게 돼요. 그 외의 경우에는 모두 그냥 현재 값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 엣지 트리거드 방식을 보면 달라지는 건 없고, 얘네들의 동작이 이네이블이 1일 때가 아니라 엣지일 때에 달라진다. 엣지일 때에 이렇게 요 진리표의 값을 반영한다. 이 점이 달라지고, 그리고 유의해야 될 거는 특히 요 JK에서 1일 때, 그리고 T 플립플랍에서 1일 때, 언뜻 보면 뭐 엣지 트리거드 방식이나 요 레벨 트리거드 요 렛치나 이거 같은 거 아니에요 라고 혼동이 있을 수가 있어요. 1일 때에는 가격값을 반대로 시킨다. 결국은 L로 바뀌는 순간 얘네도 반대로 바뀌고 얘도 반대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요 레벨 트리거드 방식이나 레벨 트리거드 렛치나 요 엣지 트리거드 플립플랍이나 지금 요 토글되는 얘는 그냥 둘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주의해야 될 거는 레벨 트리거드는 이네블이 이렇게 1이면은 1이고 만약에 JK도 모두 1이었다. 1인 도중에는 요 Q 값이 진동하게 돼요. 얘도 JK가 아니라 얘가 클럭 플스고 T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레벨 트리거드 방식에는 모두 이렇게 1인 상태에서는 토글을 하게 돼요. 하지만 요 엣지 트리거드 방식일 때에는 1이고 이렇게 상승할 때만 여기가 1인지 봐요. 1인지 봐서 그때만 이게 0은 1로 아니면 1은 0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요 1, 1일 때 처리하는 게 언뜻 잘못 생각하면 레벨 트리거드나 파지티브 요 트리거드 방식이나 같다라고 혼동이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요 레벨 트리거드는 한 번 바뀌고 마는 게 아니라 이 상태가 유지되면, 이게 클락이 아니라 이게 EN이라서 1 이게 유지되면 얘는 계속 토글을 수행해요. 얘도 마찬가지로 계속 토글을 수행해요. 진동이 발생을 하게 돼요. 하지만 이런 엣지 트리거드 플립플랍이 되면 딱 이 시점에서만 상승할 때 또는 하강할 때 그 시점에서만 반대값을 갖기 때문에 그러한 진동은 발생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그 점을 좀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동기, 비동기는 결과적으로 지금 클럭에 맞춰서 바뀌냐, 클럭과 상관없이 바뀌냐, 그것만 잘 신경 쓰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동기 비동기 나누는 거는 이렇게 엣지 트리거드 플립플랍 상태 플립플랍에서 다루기 때문에 결국은 그 클럭이 엣지와 에 맞춰서 바뀌냐 안 바뀌냐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러한 D 신호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미리 바뀌어도 클락이 상승할 때에만 바뀌고, 아무리 여기서 바뀌어도 클락이 상승할 때에만 이렇게 반영이 되죠. 그래서 아무리 미리 바뀌어도 클락이 상승할 때에만 바뀌게 되지만, 그래서 D는 클락에 맞춰서 바뀌는 동기 신호지만, 이런 클리어 신호는 그것과 상관없이 바뀌면 바로 반영이 되는, 여기서도 바뀌면 바로 반영이 되는 클락 엣지와 상관없이 동작하는 비동기 입력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클리어 신호가 이렇게 데이터 부분에 게이팅하는 신호로 사용되면은 얘가 0이 될 때에만 이 데이터 부분이 0으로 바뀌기는 하지만 똑같은 클리어이긴 하지만 이 동작이 미리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엣지까지 기다린 다음에서야 반영이 돼요. 이때 지금 바뀌었지만 그 다음 클락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반영이 돼요. 그래서 요 클리어는 클리어 신호긴 하지, 똑같은 클리어 신호긴 하지만 요 내부 값을 0으로 바꾸는 클리어 신호긴 하지만 클락 상승을 기다렸다가 이 내부 값을 0으로 바뀌기 때문에 얘는 동기 클리어 신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동기와 비동기는 엣지에 영향을 받느냐 안 받느냐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플립플랍의 동작 특성 첫 번째 살펴봤던 전파 지연 시간이었어요. 이거는 조합 논리 회로도 갖고 있었던 그런 특징이죠. 그래서 사실상 모든 이런 디지털 논리 회로는 이 전파 지연 시간을 가지고 있게 돼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 전파 지연 시간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뭐 예를 들어서 AND면 둘 다 1일 때만 결과가 1이 된다 이런 동작적인 특성만 봤지만 나중에 실제로 회로를 구성을 해서 이 디지털 회로를 만들게 될 때에는 이 전파 지연 시간을 고려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 전파 지연 시간을 가지고 이 최대 동작 주파수 등을 설정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거를 여러분들 일일이 수작업으로 이거를 계산하지는 않고 툴이 자동으로 이 전파 지연 시간들을 다 총합시켜 가지고 최대 클럭 주파수를 도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안전적인 동작을 위해서는 최소 시간이 확보되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 셋업 타임은 이 클럭이 만약에 파지티브 엣지에서 동작한다 그러면 클럭이 상승하기 전에 미리 데이터 부분이 값이 미리 결정이 돼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그 여유 시간. 만약에 네거티브 엣지였으면 클럭이 하강하기 전에 미리 데이터 부분이 값이 결정돼야 되는 그 여유 시간을 셋업 타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홀드 타임은 마찬가지로 클럭이 파지티브 엣지냐 네거티브 엣지냐 거기에 따라서 이 엣지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온 이후에 가져야 되는 이 값을 그대로 홀드해야 되는, 입력했던 값을 그대로 유지해야 되는 여유 시간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클락 전의 여유 시간은 셋업, 후의 여유 시간은 홀드라고 했었어요. 제가 비유로 카페에서 주문하는 걸 했었죠. 이 카페에서는 주기적으로 딱 주문받고 바로 커피 만들고 주문받고 바로 커피를 만들려면 손님들은 그 주문 시간에 맞춰서 미리 어떤 음료를 주문할지 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셋업 타임이고, 근데 주문을 했는데 주문을 하고서 커피를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 주문을 바꿔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주문을 유지해야 되는 게 바로 홀드 타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펄스 위스는 프리셋을 하거나 클리어 또는 클락 펄스 등 할 때 이게 프리셋이나 클리어에 의해서 이 내부의 값을 1로 만들거나 0으로 만드는데 그 신호를 너무 짧게 주면 제도 인식을 못한다고 했죠. 그리고 클락도 클락 상승일 때 값을 받아들여라, 포지티브 엣지에서 동작할 건데 상승을 살짝 하고 내려오면은 또 제대로 인식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프리셋이나 클락이 제대로 내부 이 플립플랍에 정보를 줘서 이 플립플랍이 제대로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폭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액티브 로우로 동작을 한다. 얘네들이 그러면 로우 폭이 일정해야 되고 액티브 하이로 동작을 한다 그러면은 하이 폭이 어느 정도 보장이 돼야지 제대로 프리셋되고 클리어가 될 수가 있어요. 클락도 파지티브 엣지에서 동작을 한다 그러면은 요 상승해서 요 폭이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지 파지티브 엣지에서 제대로 동작을 하고, 만약에 네거티브 엣지에서 동작을 한다 그럼 요 네거티브 엣지로 요 폭이 네거티브로 지금 폴링 한 다음에 값이 떨어진 다음에 이 값이 어느 정도 폭을 유지해야지 제대로 네거티브 엣지로 동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펄스 위스가 어느 정도 갖춰져야 되고, 그 다음에 클락 주파수가 최대 클락 주파수에 따라서 결국은 이 시스템의 이 동작 속도가 달라지게 되는데, 이거를 무조건 속도 높인다고 해서 무조건 높이면은 안 된다고 했었죠. 이 플립플랍과 플립플랍 사이에 있는 이 조합 논리 회로들의 이 딜레이들을 다 고려해서 가장 긴 거에 맞춰서 이 주파수를 결정을 해야 안정적으로 동작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만약 이거를 부족하게 되면 어느 플립플랍에서 나온 결과가 로직을 거쳐서 그 다음 또 플립플랍으로 입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클락 주파수 너무 빨라버리면 아직 이 로직이 제대로 계산도 안 되고 이 불완전한 값이 나올 때 그 값이 다음 플립플랍의 입력으로 사용될 수가 있게 돼요. 즉 셋업 타임이 충분히 지켜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 플립플랍에는 어떤 값이 들어올지 예상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오동작을 할 수가 있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살펴본 이러한 셋업 타임, 홀드 타임, 그 다음에 펄스 위스나 최대 클락 주파수들은 이 시스템에 맞춰서 잘 선정이 돼야 되겠죠. 요 셋업 타임, 홀드 타임은 각 게이트들이 갖는 성질 특징이고, 펄스 위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요 맥시멈 클락 프리퀀시는 여러분들이 맞는 그 시스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설정을 잘 해줘야 되는 그런 수치에 해당하죠. 그 다음에 기타적인 뭐 전력 소모라든지 자본 여력도 팬아웃 등은 기존에 봤던 이 조합 논리 회로와 비슷한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특징은 또 조합 논리 회로와 마찬가지로 이런 순차 논리 회로도 비슷한 성질을 갖는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